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아메거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파워로직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파워 있게 아주 파워풀하게 쭉쭉 올라갈 수 있겠죠? 네, 파워풀하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이 복합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위치에 좀 이제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좀 강조드리면요. 일단 매수는 좀 이제 시가 이하에서 좀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웬만하면 음봉이 나올 때 공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매수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11,500원 라인대. 자, 11,500원 라인대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라인대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대지열병 관련주들 급등하기 전처럼 지금 한번 조정 이후 이동평균선 이제 수렴하면서 좀 이제 단기 상승을 좀 꾀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메거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파워로직스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추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흥구석유를 가지고 오셨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석유 관련 종목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14일입니다. 14일 날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인 아람코가 드론이 날아가면서 드론이 피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부카이그 그 안에 이 석유 시설과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 있는 석유 또 이 사우디 2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 석유를 뽑아내는 생산 시설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피해가 크냐라 물어본다면은 사우디에서 하루에 대략 950만 배럴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그 950만 배럴 중에서 대략 500만 배럴 정도가 차질이 생긴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게 갑자기 감산도 아니에요. 그냥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예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량이 준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원유 가격이 10%가 뛰면서 거기에 따라서 흥구석유라든가 아니면 한국석유라든가 그러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석유 관련주가 급등이 나온 거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피격하면서 만들어진 그냥 추가적인 상승일 뿐 실제로 이 본론적인 진정한 의미의 상승이 아니라 했어요. 진정한 의미의 상승은 뭐라 했습니까? 이 피격한 상대가 이란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트럼프는 이란을 상대로 반이란으로 이란에 문제가 있다. 이란과 전쟁할 생각도 있다라면서 자신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뭐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통화를 했다고 했죠. 그런 부분에서 뭐예요? 지금 원유가 뛴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그 원유가 뛰고 나서 하락했어요. 왜? 이거를 이번 달이면은 복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절반 이상은 복구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가격이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복구를 하고 나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어떤 걸 만들어야 되냐? 어떻게 이제 사우디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원유가 뛰는 거에 대한 수혜가 아니라 더불어서 더 복합적인 수혜가 무엇이 나을까?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적인 수혜주다라고 하셨거든요.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메거서 전문가님과 좀 마음이 맞으신 건가요? 그러면은 카메라 모듈? 아, 카메라 모듈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네요. 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실제로 이번에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도 지금 사우디에 우리가 솔직히 연유 수입량의 30%를 사우디에서 가지고 오는데 지금 걱정이 크고 어느 정도 빠르게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우디를 공격한 거는
실질적으로 사우디만 공격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고 이거는 위협으로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모이는 곳에 수급이 모이고 급등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지금 사우디라 말씀드렸고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빈살만 실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우디 왕세자 통화까지 끝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사우디와 대한민국의 협력에 대한 얘기 나왔다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사우디가 어느 정도 복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 한다면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충분히 도움드릴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밝혔고요.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지금 이 대공 방어, 바로 하늘이죠. 하늘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제를 갖추는데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예요? 아까 원유가 뛰는 게 아니라 거기다 나아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수혜를 받을 거는 이제 지켰으니까, 이제 부서졌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안 부서지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대공 방어 수혜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우디 규모 엄청납니다.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지원한다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주는 흥국 석유의 점 상한가, 이온 상한가를 넘어설 수 있겠다. 충분히 더 큰 상승이 기대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대공 방어 체제 책으로만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군대를 또 안 갔다 와가지고 잘 모르는데 네. 일단은 이 항공, 그 하늘을 잘 방어를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일단은 카메라 모듈은 절대 아니라고 하셨고 네. 그럼 뭘까요? 레이더?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에서 또 임무 수행을 또 하던 표정 달라진 거 봤어요. 임무 수행을 하던 전방에서? 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이 사실상 대공 방어 체계를 네. 하면 결국엔 이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어떤 비행기가 날라오는지 그리고 또 이 비행기에 대한 식별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카메라 모듈 관련된 게 네. 아니면 지금 이제 이 드론과 관련된 드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좀 가져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곰곰이 챙겨보니까 이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이제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마라스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 건들지 않겠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가장 자리가 좋고 그리고 이제 대공 방어 체제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 하면 이제는 그냥 사람의 눈으로 식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드론으로 가가지고 이제 식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찰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인 이 제이시언 시스템이 좀 이제 첫 번째로 유력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요 드론 관련된 업체입니다.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도 그렇고 퍼스텍도 그렇고 상당히 두 종목 전부 이제 차트의 흐름이 좀 비슷하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이 두 종목으로 좀 압축해볼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드론을 제압한다. 그러니까 드론을 이렇게 팍 잡아보는 거예요? 이제 날아오는 드론에 대해서 이 대공에서 쏠 수 있고 이렇게 대공에서 잡을 수 있는 기술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걸 흔히 뭐라 부르냐면은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드론이 오는 걸 봐야 되고 온 거를 바로바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고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슨 기술이 필요하다? 바로 5G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초저 지연성과 초연결성입니다. 그 모든 드론을 연결시켜 놓고 모든 드론의 지연 없이 명령이 전달돼 됩니다. 그래서 그 5G를 누가 SKT가 담당을 해서 5G를 연결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가드 드론에 대해서 이번에 개발한다라는 거죠. 가드 드론이라는 거는 실제 500m 근방에 있는 모든 드론을 식별을 해서 그 근방에 있는 드론들을 모두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드론이다. 그러니까 드론을 잡는 드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상이 하늘에 대공에 이제 드론을 띄워놓고 날아온다. 그러면 그 500m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제압하고 바로 드론이 뭐 폭탄을 던지든 하기 전에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실질적으로 뭐예요? 사우디가 한국에 요청했죠. 대공 방어 체계에 도움을 좀 달라. 근데 이 기업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럼 이 한국에 있는 기업이 가장 큰 도움을 사우디에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 흥국석유처럼
응구석유처럼 간단하게 그냥 원유 띄었다고 점상한가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번에 원유가 떨어지고 나서 이젠 진짜로 방어 체계를 갖추기 위한 5G 방어 드론, 바로 드론을 없애는 드론을 만드는 이 국내 기업이 최대 수혜, 아마 급등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